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부분인데, 우리가 건설사는 시공을 하는 업체고, 발주자는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행을 하는 업체죠. 그래서 부가세에 있어서 공제되는 부분도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통상 가장 핵심 포인트는 토지를 구입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시행사나 발주자는 토지를 구입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자기 토지라면 상관이 없지만 남의 토지를 구입을 해서 분양을 한다,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이 병행됩니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한 구입이나 매각 이 부분은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건설사는 토지를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이제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되죠. 근데 건물 자체가 면세 건물들도 있다. 공주택 이하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다. 그러면 안분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안분 기준으로 뭘 쓴다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나눠져 있으면 그걸 쓰고, 그게 없다고 하면 도급계약서상 통으로 10억짜리 공사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면적으로 안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주택 건설 용역의 면적과 그 외에 이제 상가의 면적을 안분 기준으로 해서 그 매입세액을 건설사의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행사의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될까요? 시행사는 기본적으로 분양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는 공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있다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매입도 안분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그 분양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또는 공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됐든 건설사로부터 매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매입을 다 공제할 것인가, 일부 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 얼마의 공제 금액이 가능한가, 그 안분 기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시행사의 경우에도 역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는 예정 사용 면적이라는 것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가령 81조 4항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안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순간 정산을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면 된다. 물론 이제 공급가액이나 분양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시행사에 있어서의 매입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것은 감리 용역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그래서 물론 이제 면세 현장에 있어서는 감리 용역도 불공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또 국민주택 용역이라 하더라도 또 건설사 자체가 면허가 없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계산서를 받으면 안 된다. 또 세금계산서 받은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시행사가 시공의 단계를 넘어서서, 시공이라는 건 공사비라든가 지출되는 비용이 설계비라든가 또 감리비 이런 것들이 지출되겠죠. 이제 분양의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비용들이 지출됩니까? 분양 대행사로부터 분양 대행비가 있을 수 있고 광고비가 나갈 수 있고요. 또 사무실, 분양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또 CM이라고 해서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게 돼 있죠. 이런 매입세액을 또 공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매입세액은 예정 사용 면적 이런 부분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요. 어쨌든 이 단계에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즉 분양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서 해당된 매입세액을 안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토지 구입이 없고 시행사는 토지 구입이 있다.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아셔야 되겠고요.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와 건설사의 매입 자료에 대한 차이인데요. 자, 발주자 시공사의 부분이 있고요. 시공사는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게 원칙이고 예정사용 면적 비율이 우선된다고 했습니다. 법상에서는 이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예정사용 면적 비율이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 비율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도 과세 면적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고 했지만 보통은 분양 전 단계까지는 면적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 면적이 확정되는 순간 정산한다. 분양이 이루어지면 분양에 대한 비용들, 분양 대행사비, 광고비, 사무실 임차료,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은 분양 수익 금액 기준으로 해서 안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해서 나눠질 수 있고 건물 관련해서 나눠질 수 있고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냐 아니냐를 통해서도 나눠질 수 있다는 거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그 그림은 시행사의 부분이고요. 시공사의 경우에는 토지 구입이 없기 때문에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관련된 서식이고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안분하는 부분을 넣는 거죠. 그래서 면세사업 등 관련이냐 해서 안분 명세해서 공통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등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은 예정사용 면적 비율 이 부분을 많이 쓰실 겁니다. 도급금액에 나타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예가 되겠죠. 예정사용 시에는 예정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300을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면세 부분 40이고 120이죠. 그 비율만큼은 불공제한다. 확정 때에 비로소 전체 190분의 70만큼 500에 대해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게 184만 2천 105원이었고 예정시에 불공제한 부분 빼니까 추가 불공제액이 나오겠죠. 이와 같은 금액을 어디다가 위에 상기의 서식에다가 해서 정산을 한다 라는 거죠. 정산 명사라고 밑에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불공제 매입세액 부분이 나오고 추가로 80여만 원 정도고 불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가액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하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겠죠. 그러나 뭐 있다고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별도로 해서 체결을 했다고 하면 이 모델하우스비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사실 건설사는 공사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데 이 해당된 표는 이제 분양 수입이니까 시행사에 대한 부분이죠. 시행사 안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행사는 이제 분양 홍보비와 일반 관리비는 시행 단계에서 불공제해야 될 것이니까 시행 단계에서는 분양 수익 금액 기준으로 안분한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공가액이 없다고 하면 공가액이 없는 대로 해서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니까 면적 기준으로 500대 500 그래서 1대1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안분해서 매입세 불공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모델하우스비 이렇게 나누면 이게 다 6천이 될 텐데 반만 매입세 불공제 50%니까 자 분양 관련해서는 이게 2천이 될 텐데요. 이 두 개 합치면 2천 중에서 분양 관련해서 이제 불공제하는 부분들 이 공통 매입세액에서 여기 가정을 전체 분양 수익의 40%를 불공제한다고 했으니까 완전 60%죠. 그래서 2천의 60%인 1,200을 불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건설사와 관련해서는 하도급 공사비 이제 건설사에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매입 공제할 거는 과세 공급가액 부분인데 과세 공급가액 부분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매입을 받는 부분은 공제되죠. 그래서 5억과 5천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 3천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다 공제한다. 그래서 해당되는 5,800이 되겠죠. 각각 10%니까. 그 다음에 면세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 주요하게 미등록 이 부분은 아무리 건설 설비공사 관련했다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하지 않죠. 종합건축사 감리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받죠. 세금계산서를 받지만 그 중에서 부가세 세금계산을 받지만 우리가 면세
비율만큼, 도시 생활주택이죠. 면세 비율만큼은 불공제해야 되니까 이 금액이 불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시행사의 매입세 공제와 시공사의 매입세 공제 공통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부가세 건설 경로 중에서 공통 현장, 즉 과세 면세 현장에 있었을 때 매입세 공제한 부분 발주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시공사 입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상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